그리고 억지로 갈색 아줌마를 침대에 눕히고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했어요. 그러다가 적당한 기회를 잡아 갈색 아줌마의 옷을 챙겨 놓았지요. 잠시 후 그들은 커피 타임에 잠깐 다녀올 테니 꼼짝 말고 자리에 누워 있으라고 갈색 아줌마에게 이르고 집을 나섰어요. 갈색 아줌마의 드레스를 입은 초록 아줌마와 보라 아줌마는 자신들이 꾸며낸 계획을 흐뭇해하며 각자 갈 길로 갔어요. 집에 남은 갈색 아줌마는 심한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서 자리에 누워있는 게 갑갑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입고 나갈 드레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드레스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옷장 안을 찾아보니 비단 드레스마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랍 속 화장품 상자 안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브로치마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깜짝 놀란 갈색 아줌마는 의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파랑 아저씨가 놀러와서 갈색 아줌마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갈색 아줌마는 현관 의자 위에 놓여있는 갈색 쇼를 가져다 주기 전에는 절대로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파랑 아저씨는 아줌마의 숄뿐만 아니라 코트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파랑 아저씨는 문득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 도둑 라세마야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방문 열쇠 구멍을 통해 그 도둑 이야기를 갈색 아줌마에게 했어요. 아줌마는 겁을 더 집어먹었지요. 잠시 후 갈색 아줌마는 파랑 아저씨가 가져다 준 보라 아줌마의 숄로 몸을 감쌌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부엌으로 가보니 페테르와 루타가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둑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갈색 아줌마는 촛불을, 파랑 아저씨는 자신의 지팡이를, 페테르와 루타는 쇠꼬챙이를 하나씩 들고 말이에요. 프리키도 으르렁거리며 따라왔어요. 그러나 도둑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없어진 물건도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럼 라세마야가 갈색 아줌마의 옷만 훔쳐간 이유는 무엇일까? 파랑 아저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옷을 입고 갈색 아줌마인 척하면 아무 의심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집 안으로 일단 들어온 뒤에는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파랑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랑 아저씨는 신고하러 경찰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 말이 조금 전에 갈색 아줌마가 길을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위어 보였지만 모자와 숄, 드레스로 보아 갈색 아줌마가 분명하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경찰 아저씨와 파랑 아저씨는 도둑이 갈색 아줌마로 변장한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갈색 아줌마는 온종일 집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마침 경찰서장이 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초록 아줌마처럼 생긴 어떤 여자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우산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자가 갈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초록 아줌마가 갈색 드레스를 입었을까요? 결국 세 사람은 도둑이 2명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도둑들이 어두워지면 도둑질을 하러 다시 올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와 경찰서장은 거리 위쪽을 지키기로 하고 파랑 아저씨는 프리키, 베테리, 루타와 함께 거리 아래쪽을 지키기로 했어요. 파랑 아저씨가 좋은 생각을 하나 짜냈어요.
거리를 가로지르는 줄을 쳐 놓자는 것이었지요. 도둑이 줄에 걸려 넘어지면 도둑을 잡기가 더 쉬워질 거라면서요. 보라 아줌마는 총총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갈색 아줌마의 생일 선물이 모자가 든 상자를 손에 들고 흐뭇해하면서요. 그런데 벼랑간 길 양쪽에서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두 남자를 보고 아줌마는 깜짝 놀라 그만 기절해 버리고 말았어요. 초록 아줌마도 레이스 칼라가 담긴 선물 꾸러미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줄에 발이 걸러 홀라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아줌마는 벌떡 일어나 자신을 잡으러 달려오는 파랑 아저씨를 향해 가지고 있는 우산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리고 파랑 아저씨의 지팡이를 힘껏 갈겼어요. 지팡이는 저 멀리 날아가 버렸지요. 바로 그때 지팡이를 든 사람이 파랑 아저씨라는 것을 알아차린 초록 아줌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무척 어리둥절했지요. 물론 자신을 향해 우산을 쳐든 여자가 초록 아줌마라는 것도 안 파랑 아저씨도 마찬가지였고요. 프리키가 그렇게 정신없이 지저대지 않았었던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아무튼 두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집에 와보니 경찰 아저씨와 경찰서장도 기절한 보라 아줌마를 짊어지고 집에 와 있었어요. 모두 힘을 합해 보라 아줌마를 부엌으로 옮겼어요.